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느러미 휴먼 연구소 소장 김한수입니다. 비욘드 금수저 강의가 이제 많이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몇 번 더 남았습니다. 근데 노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 강의를 많이 듣는 분들은 이제 젊은 분들이지만 저는 항상 노인에 대한 얘기를 잊지 않습니다. 또 저도 이제 노인이 될 것이고 또 여러분들도 젊다 하더라도 노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준비해야 될 것이고 내가 이 세상에서 이제 떠날 때를 의식하고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또 노인이라 할지라도 노인은 역시 또 그런 준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지만 마지막을 준비하면서도 그 마지막까지 가는 과정에서는 항상 활동하고 준비하고 발전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저는 그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모든 강좌에는 노인이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자신도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요. 또 앞으로 젊은이들도 노인이 돼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또 지금 나이가 들어가시는 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남은 삶을 좀 소중하게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런 얘기를 늘 합니다. 우리가 이제 장수 시대가 왔죠. 자, 장수하는 노인들 그 특징이 뭐 여러 가지 의학적으로는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말할 때 몸입니다. 몸이 건강하죠. 건강한 몸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건 물론 자기가 이제 막 잘 몸을 이제 조금 약하더라도 잘 다듬으면 장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체질을 이제 건강하게 물려받는 것이 확실히 이제 장수에 유리하겠죠. 역시 이제 건강한 몸이 다음에 건강한 정신이죠. 마음이 건강하다. 우리 건강한 마음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마음이 낙천적이고 그리고 특히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이제 적절하게 그것을 잘 견뎌내는 거, 이게 건강한 거죠. 우리가 몸하고 똑같습니다. 건강한 몸은 뭡니까? 어느 정도 면역력이 좋잖아요. 건강한 정신은 정신적 면역력이 좋습니다. 똑같은 어떤 똑같은 그 충격적인 일들을 당해도 우리 건강한 몸은 면역력으로 어느 정도 이겨내는 것처럼 건강한 정신도 어려운 일들을 이겨내는 부분이 달라요.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편안할 때만 갖고 평가하지 마세요. 특히 우리가 배우자를 골린다거나 또는 중요한 사람을 선택할 때에 좋을 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처음 만났을 때 막 예절을 갖추고 또 한참 좋을 때 막 잘해주는 이것만에 넘어가서는 결코 안 돼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의 정신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봐야 됩니다. 갑자기 약속 시간에 한 2시간 늦게 왔을 때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가? 또는 하다가 좌절을 겪었을 때 어떻게 그 반응하고 그 일을 겪을 때 그 모습이 어떤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정신은 확실히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몸과 마음도 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데미지를 많이 받아버리면 장수하기 어렵겠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 기본적으로 건강한 식생활이죠. 우리 몸은 내가 먹는 거가 내 몸 아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먹는가가 내 몸이에요. 그래서 역시 술과 담배를 많이 먹는 사람은 내 몸이 술과 담배가 많이 들어있는 몸이 되는. 간단해요. 마약을 복용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내 몸은 지금 마약이 들어가 있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고기를 많이 먹는다 그러면 이제 고기의 단백질은 중요하지만 고기에 있는 기름 같은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내 몸 안에는 고기의 기름이 많이 있어서 그거를 고기를 먹더라도 그 기름이 항상 어떤 식으로 빠져나가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하고 먹어야 돼. 이렇게 나가면 또 할 얘기가 강론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채소 많이 섞어 먹으면 기름도 많이 정리가 되죠. 어쨌든 식생활이 그 사람의 건강에 핵심적인 중요한 것이라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더 중요한 거 하나가 있어요. 관계입니다. 요것도 이제 정신과 관계가 있는데 장수하는 사람 치고 외딴 산속에 자기 혼자 사는 사람이 드물다는 거예요. 장수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관계가 있습니다. 주로 대가족에 장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식구들이 많고 아니면 주변에 친구들, 주변에 노인들이 많으면 장수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늘 어디 가서 뭐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활동하는 이 관계, 이것이 살아있을 때 나이가 들면 관계가 없어지죠. 저희 어렸을 때 이렇게 친구 집에 가보면 친구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기 다락방이나 이런 데 혼자 이렇게 있는, 밥만 먹고 그 친구랑 놀다 보면 갑자기 다락방 문이 싹 열리면 거기 할아버지가 있는, 관계하지 않고 혼자 있는 할아버지 어떻겠습니까? 금방 돌아가실 뿐 아니라 사시는 동안 역시 그 삶의 질 역시 어렵지 않겠습니까? 또 장수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장수 시대가 됐습니다. 21세기는. 이게 더 중요해요. 옛날에는 이런 걸 갖춰야 장수했습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이게 없으면 장수 못하죠? 근데 21세기는 이게 없어도 장수가 가능해집니다. 21세기는. 가능해져요. 왜냐? 뭐, 과학기술, 의료 실력, 의료기술이 발달하니까 옛날에는 죽었어야 되는데, 장수가 되죠. 더 문제가 장수가 가능해지니까 좋긴 좋죠. 저도 좋아요. 그런데 장수가 가능해지면 삶의 질을 봐야 되겠죠. 삶의 질. 장수하는데 아까 친구 할아버지처럼 어디 그 다락방에 혼자 있는 장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루 더 산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장수하는데 그냥 자식이 갖다 주는 것만 먹고 집에 가만히 아니면 또 혹시 또 관계를 해가지고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친구들과 장기도 두고 뭐 그럼 좋죠. 근데 뭐 1년 내내 노인정만 다닐 거예요? 관계라는 건 뭡니까? 자기 생활과 삶이잖아요. 이런 거 없이 수명만 길어진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수명이 길어진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수명이 길어졌을 때 삶의 질이 떨어지는 그 노인들의 그 비참함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젊은이들부터 이 노년에 대한 마음을 항상 품으면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젊더라도 내가 이런 식으로 나이 들고 싶다. 내가 지금은 젊어도 이런 식으로 내가 노년을 보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노인들은 더 말할 나위 없겠죠. 그래서 장수하되 활동하는 장수. 그렇죠? 장수하되 이 사회에서 역할을 하는 장수. 역할. 이거 중요하죠. 우리 옛날에 인디안 이야기나 이런 거 보면 그 마을마다 항상 장로가 있죠. 장로. 나이가 많은 사람. 항상 그런 마을 사람들의 존중을 받으면서 또 존중만 받습니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추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서 물어봅니다. 조언을 구합니다. 현자지요. 뭡니까? 늙었어도 그 마을에, 그 공동체에, 사회에 자기 존재의 역할을 하잖아요. 이런 노인이 돼야 이게 장수의 의미가 있죠. 역할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장수에서 장수라는 것은 첫 번째 제가 강조했죠. 활동하는 장수가 되어야 되겠다. 삶을 직접 사는 활동하는 장수. 또 한 가지는 주변 역할, 그런 그 소중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장수가 되겠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역할이라는 건 결국은 존재 가치가 되겠죠. 자기의 존재 가치가 있는 노인. 이런 노인이 돼야만이 노년으로서 장수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21세기에 장수가 됐다. 이건 뭡니까? 몸으로 장수를 이제 건강으로 장수를 가능하게 했지만 역시 정신으로서 장수와 몸을 따라가 줘야 되겠죠. 정신이 함께 소통이 돼야 되니까 그 정신으로 따라가는 부분은 국가가 해줄 수 없죠. 사회 발전과 과학이 해줄 수 없죠.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에 대한 강조를 가끔 저는 하는 것입니다. 정신의 건강은 사회의 몫이 아닙니다. 과학의 몫이 아닙니다. 정신의 건강은 내 자신의 몫이죠. 내가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내가 살 것인가, 나 자신에 대한 몫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우리는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히려 젊어서는 바쁘고 업무가 있고 스트레스가 있겠죠. 그럼 노인이 돼서는 그런 부분이 조금 적어질 수 있으니까 진정 정신적으로 더 건강해지면서
정신적으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그 요소를 자기가 찾아내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에 진정 장수를 하되 장수를 누리게 되겠죠. 누리다라는 거 중요하죠. 돈이 있는데 돈을 누리지 못하고 겉보기는 행복해 보이는데 내가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겉으로는 장수인데 건강하지 못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장수하면서 그 장수를 누리는 그 모습, 이게 바로 우리가 꼭 가야 할 길이고 우리가 꼭 노력해야 될 주제라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항상 정신적인 건강, 이것은 내가 해야 된다. 사회가 해주는 것이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강조합니다. 그러면 노인의 정신 건강은 어디 있을까요? 노인의 정신 건강. 역시 기대하고 희망하는데 노인의 정신 건강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기대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초등학교 학생이 어린이가 방학을 기다리는 것과 같은 마음인 거예요. 초등학교 어린이가 뭘 기대하겠습니까? 방학을 기대해. 스키장 가고 싶어. 또 어린이들이 뭘 기대합니까? 나도 빨리 커서 아무개 선수처럼 훌륭한 선수가 빨리 크고 싶어. 어른이 되고 싶어. 또 군인 아저씨가 되고 싶고 이렇게 되고 싶은 기대를 어린이들이 많이 갖고 있죠. 그 기대가 다 소망, 희망이죠. 노인에게도 이런 기대가 있어야 정신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노인이 그럼 뭘 어떻게 기대해? 나 빨리 100살이 되고 싶어. 노인이 기대하는 게 참 잘 없을 것 같죠. 그래서 노인도 거창한 기대라기보다는 거창한 거 이런 것만 기대가 아니고 아주 작은 거, 이런 것들을 소소한 거, 이런 것들을 하나씩 둘씩 기대하면서, 기대 다음에 뭡니까? 준비, 성취. 준비, 노력하면서 성취. 그렇죠? 그럼 또 다른 기대, 또 성취. 이렇게 작은 기대와 작은 성취를 계속 큰 기대도 가능합니다. 대를 잇는 기대할 수 있는, 내가 이런 큰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죽어도 내 자식이나 나의 후배들이 이 일을 또 할 것이다. 이런 거대한 기대도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그런 기대를 하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처럼 좀 부족한 사람들은 작은 거, 내가 내년에는 뭘 해야 되겠다. 이제 한 90살이 넘으면 제가 생각에는 한 1년 기대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요. 내년에는 뭐 하겠다. 또 100세가 넘으셨다 그러면 한 6개월 정도 끊어서 요 몇 달 동안 내가 이걸 하고 싶다. 요 몇 달 동안 저걸 해야지. 이런 식으로 자꾸 자기가 기대하고 계획하는 거를 이루는 마음, 이것이 정신이 살아있는 비결 중에 하나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기대하고 그 기대를 위해서, 성취를 위해서 추구하고 노력해서 이루는 것. 그래서 새로운 일을 배우고, 작은 기대는 뭡니까? 새로운 거를 배우는데 주저하지 않죠? 노인이 영어 공부를, 내일모레 죽을지도 모르는데 뭔 영어 공부를 해요. 이런 분들은 기대할 수 없죠. 사는 날 동안 살다가 그냥 돌아가는 것밖에 남은 게 없죠. 그러나 노인이라도 아니야, 당장 내가 어디 여행 가면 요 한두 마디라도 좀 한번 해봐야지 하고는 영어를 배울 수도 있겠죠. 중국어를 배울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조금씩 자기도 기대하고 배우고 노력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게 노인이 가야 할 길이고, 노인이 오히려 더 장수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배우고 갈망하고 또 성취하는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노인은 필요로 하게 되는 거죠. 젊은 사람한테도 배우고, 노인이지만 책에서도 배우고, 신문에서도 배우고, 이런 여전히 대인을 갈망할 수 있는 노인. 또 노인이요, 자기만의 삶이 있는 그 장로이기 때문에 이제 자기도 남에게 또 대인 될 수 있는 길이 많죠. 노인의 지혜, 노인의 경험을 남들에게 대인으로서 잘 가르쳐 주면서도 자기도 여전히 배우고 자기도 끊임없이 성취하는 바로 그런 노인,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진정 가야 될 노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부러 긴 시간은 아니지만 특별히 노인에 대한 언급을 한 것은, 노인분이 이 책을 꼭 읽어라, 또 이 강좌를 꼭 읽어라, 이 강좌를 꼭 봐라, 그런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는 노인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활동하는 노년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저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현재 노인도 마찬가지. 활동하는 노인, 여전히 대인을 필요로 하는 노인. 대인이라고 해서 뭐 병원에 내가 누워있을 때 나를 돕는 간병인, 간호사를 대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항상 내가 활동하는 일상에서 나에게 코치가 되줄 수 있는 대인, 그런 대인을 늘 가까이 하고 또 그런 대인에게 문의하고 그런 대인의 도움을 받아가는 노인은 장수를 누리게 되겠죠. 그래서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금수저를 추구하고 갈망하고 금수저를 위해서 늘 대인을 만날 수 있도록 찾고 대인의 도움을 받고 자기 자신도 또 늘 대인으로서 남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노인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꼭 그렇게 되고 싶고요. 혹시 이 강의를 보는 분들이 또 젊은 청년들이라면 꼭 이런 노년이 될 수 있도록 노년을 바라보고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리미리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해야 우리가 노년일 때도 그 생각대로 더 보람 있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늘 대인을 갈망할 수 있는 노인이 될 수 있기를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